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좀 고점 대비 우리가 이제 기다렸던 그 조정폭이 다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7월 14일 날 매수를 하자,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저항을 받아왔던 이 추세에 대한 돌파를 이제 강력하게 지금 노려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장중에 지금 8%가 넘는 하락이 현재 발생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시장에 엄청난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음봉은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 뭐라 말씀드렸죠? 내일 아침의 시가의 흐름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일단 제가 어제 얼마나 이제 강조를 해드렸는지 핵심 영상 빠르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 앞전 영역에서도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보면, 이 구간도 보면 항상 기술적 반등 뒤에는 이렇게 주가가 밴드 위를 돌파를 하고 딱 안착을 하고 마감을 합니다. 이 상단을 곧바로 뚫을 것 같이 항상 이렇게 종가 관리를 해줬는데, 네, 오늘도 그 마찬가지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는 다음 날에 장중에 다시 주가가 이렇게 밴드로 들어오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아주 강력한 이 하락 파동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밴드에 대한 이탈, 그 깨짐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이 엑시트를 하자고 대피 문자를 매번 보내드렸던 겁니다. 네, 보신 대로 이제 아침 시가를 확인했더니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 주가가 다시 진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깨지는 흐름이 다시 발생하더라는 거죠. 아쉽지만 장중에 이제 포착하자마자 일단 일부라도 수익은 꼭 챙겨 두시라고 바로 대응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요즘 같은 이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챙기는 건 항상 옳은 거니까, 그죠? 기계적으로 이 엑시트 사인을 보내드렸는데, 그런데 물량의 절반은 그러니까 꼭 남겨두시라고 했어요, 그죠? 뭐 저도 지금 보려고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물량을 다 털지 않고 남겨두라고 했는지, 오늘 이제 그 비하인드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요. 일단 이 차트 흐름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이 하락 추세대 안에서 철저하게 가둬진 채로 이거 지그재그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 최근에는 28만 원일 때가 이때입니다. 소매가 떨어질 때 매수를 이야기하고, 상단에서는 특히 이렇게 이제 분봉상에서 주가가 맥점 분봉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폭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여기서 이제 엑시트를 말씀드리죠. 보시면은 이 26만 원일 때도 여기인데, 투매가 떨어진 자리에서 하단에서 매수를 말하는데 매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시가부터 주가가 이렇게 들어온 날들, 뭐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에서는 우리는 엑시트를 해야 돼요. 왜? 이 흐름이 진행이 되면은 이 추세에 대한 돌파를 실패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 구간마다 나왔는데, 유지를 한 상태에서 다음날 바로 빠르게 이 연속성이라는 걸 보여줘야지만 추세에 대한 전환인데,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 아쉽지만 다시 깨지는 흐름이 진행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패턴이 지금도 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정말 실시간 대응보다 제가 중요한 게 없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수를 해야 될 때, 그리고 이 매도, 엑시트를 해야 될 때, 이런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대응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보유라고 남겨주시고, 그러니까 아래 번호로 보유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은 이런 타점 챙겨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영상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보유라고 댓글만 다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보유라고 댓글만 다시면 안 되고 보유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그래야 제가 번호를 알고 챙겨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정말 오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때 같으면 지지선이 깨질 때 무조건 이제 전량 다 털어내고 이제 도망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죠? 이번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일부 물량은 꼭 끝까지 보유라고 가자고 했어요. 아직 우리가 장중에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이 주포들의 진짜 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뭐 여러분들과 똑같이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 떨어진 매도 지금 고스란히 같이 맞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비록 이 장중에 강력한 매도 폭탄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왜 도대체 이제 전량이 아니라 일부만 제가 이제 팔자고 했는지, 일부는 꼭 가져가라고 했는지, 지금 제가 설계해 놓은 이 다음 결정적인 이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시장의 움직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이제 기다려왔던 이 조정폭에는 다다랐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말씀드린 건데, 오늘도 주가는 이 하락 추세대 안에 있는 상황이긴 하고,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 저항 그대로 또 받고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팩트만 딱 말씀드리면은 저항 지속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 보이는 이날의 음봉 있죠, 그러니까 오늘의 음봉, 이 음봉 뒤에 반전이 숨겨져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핵심 반전의 열쇠가 뭐냐면 바로 내일 이제 금요일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이 휴장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오늘 일단 미장이 일정 부분 하락세를 보여주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쉬어가는 내일 밤 이 금요일에 미국장에서 아주 갑작스러운 이 강력한 반등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럼 오늘 장 막판에 떨어진 공포의 이 음봉은요. 올해 아침에는 또 이게 험해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이 전환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과거 경험에서도 이렇게 이제 연휴나 휴장을 앞두고 대중들한테 꼭 공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가 부분까지 이렇게 마감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월요일이 되면 그 연휴가 지나고 나면 아주 급격한 이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지금 이 정직한 이 가격 지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꼭 악착같이 지금 지키고 마감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날 장 열리고 갭 띄워버리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역사적으로도 정말 많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주말 동안의 이 결정적인 투급, 이 흐름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이 조정의 끝자락에서도 이 추세 나오기 전날 있죠. 이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한 차례 반등을 주더니 그때 이 장악형 음봉이 떴어요. 그죠? 엄청 강력한 매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깨질 것이다라는 그 공포가 극에 달했단 말이죠. 보면 이때도 음봉 2개, 그죠? 음봉 2개를 하나의 양봉으로 보고 저점 깨고 그리고 이제 하락장악형의 음봉이 떴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식의 역회된 숄더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지를 하더니 가격적으로 안 깨지잖아요. 음봉이 떨어졌는데도. 그러더니 이렇게 추세가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근데 현재 자리도 보시면은 어때요? 저점에 대한 지금 이탈이 없잖아요. 그럼 음봉이 떨어지고 양봉이 하나 떴고 그리고 또 음봉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이 뭐라고요? 바로 이 역회된 숄더. 이게 이제 단발성 역회된 숄더이냐? 요거를 우리는 지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 전환점에는 그러니까 결국 이 대중들을 다 끌고 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털어내기나 뭐 어떤 페이크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음봉이지 않나 이런 이제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특히 오늘 시장 보면 참 수상한 게 또 있어요. 보통 이렇게 급락이 터진 날이면 뭐 서킷 브레이커를 매번 발동시켰는데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서킷이 딱 가기 전까지만 이렇게 딱 유지를 해준 상태에서 주가도 종목도 유지를 해주더라는 거죠. 이 흐름이 왜 나왔는지 우리는 이 다음 주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장 이제 휴장이죠, 여러분들. 이제 그 전환에 대한 근거를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국장의 흐름에 우린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먼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현재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하게 가격을 짚어드렸던 게 바로 $800 라인과 뭐 $900 라인의 지지를 우리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 그 가격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 오늘 매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를 이제 메꿔줄 확률이 크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죠? 근데 보시다시피 중요한 가격이에요. 갭자리 있죠, 갭자리. 자, 삼성전자 어디에서 지금 지지하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정규장만 보면 또 같다는 거죠, 지금. 갭에 대한 지지.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현재 이 갭자리에 대한 지지까지는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인텔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텔도 지금 $100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지를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인텔과 마이크론의 지지점이라고 짚어드렸던 그 가격대들을 이제서야 얘네들은 터치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의 시장 하락 여파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뒤늦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반등에 성공을 시키게 되면 그럼 월요일 날 우리 시장 역시 시작을 하자마자 갭상승으로 출발하는 그 시나리오를 절대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월요일 날 지금 이 의미 있는 이 25만 원 라인 때 지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이 흐름으로 뭐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바닥에 대한 패턴이 완성이 되고 전환의 흐름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미 고점 대비 진작에 먼저 선 조정이 나온 거예요. 얘네들이 다 채우고 내려왔고 이제 인텔이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조정에 대한 폭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걸 메꾸는 하락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제가 이제 유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들. 유가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반등이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뭐 전쟁발 악재로 올라오는 건데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을 만들기 위한 악재다. 그래서 유가가 V자 반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다시 횡보를 하든 이제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짚어드렸던 이 갭라인 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딱 걸린다는 거예요, 저항 때. 뭐 $80에서 하락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오버슈팅이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이 $83 갭을 이제 메꾸고 오버슈팅이 나오고 꺾이냐 뭐 아니면 바로 꺾이냐 뭐 그런 차이가 되겠죠. 자, 보는 김에 다 지수도 한번 보자고요. 자, S&P 500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거는 계속 현재 하나의 수렴을 그린다고 했어요. 수렴. 그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이 수렴이 깨졌을 경우입니다. 깨졌을 경우에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한 박스가 더 밀리는 흐름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 좀 더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현재까지는 잘 올라탄 상태에서 지금 너무 이쁘게 여기서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돌파에 대한 흐름으로 갈 확률이 더욱 이제 크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은 이제 고가와 저점을 높이는 하나의 수렴, 완벽한 이 변곡이기 때문에 물론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시장의 충격파가 이제 갭 하락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지키고 이 전환을 하면 이제 갭상승도 나올 수 있는 완벽한 이제 변곡이긴 한데, 유가나 주요 종목들에 대한 이 흐름을 다 체크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유지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는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온지까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월요일 날 깨지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저점 라인에서 잡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그 60선이 깨지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이 120일 장기동 평균선이 깨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뭐 20만 원까지 터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깨지고 나서 대응을 하더라도 대응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전환에 대한 이 흐름이 예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보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물론 그 흐름이 안 나오고 깨지는 시나리오로도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럼 말씀드렸죠. 그럼 이 20만 원은 이제 구경하러 가는 거라고요. 월봉 기준상에서 11선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그 바닥에 대한 형태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똑같아요. 이날처럼 개인들의 투매가 엄청나게 이어질 때 그와 똑같은 형태로 이제 바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깨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시 똑같이 이 매수에 대한 걸 노리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은 똑같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단에 터치를 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거의 이제 반토막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이 진행이 되더라도 여기는 이제 매수를 노려야 될 자리는 또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은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가 고가 대비 낙폭과대인 자리인 건 분명을 하고, 지금 우리는 여기가 저점이냐, 여기가 저점이냐, 여기가 저점이냐, 여기가 저점이냐, 어떻게 보면 저점 찾기를 하면서 이미 추세대 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지금 현재에 대한 하락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 반등에 대한 거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추세대에서 돌파를 하는 그 흐름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현재 자리에서 역회된 숄더를 만들고 전환을 하느냐, 아니면 장기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쌍바닥으로 해서 전환을 하느냐, 아니면은 깨지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거죠. 여러분들 120일 장기동 평균선은 한 번 깨는 트랩이 발생이 되고 이평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역회된 숄더를 만들고, 그러니까 한 박스 밑에서 발생하는 역회된 숄더입니다. 이게 그 시기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 개를 다 중첩을 하면 결국 수렴하는 건 뭡니까? 반등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등에는 그 안에서 지금 제가 계속 거래를 하는 이 대응점과 타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반등이 안 나오는 거냐면서 이 반등에 대한 거 지금 의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던데, 반등은 발생합니다. 그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평선에 대한 이 회귀론 다들 아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이동평균선과 그러니까 이격이 발생이 되면은 회귀를 합니다. 이격이 발생이 되면 회귀를 해요. 이격이 발생이 되면 회귀를 하죠. 그죠? 우리가 보통 상승장에서 거래할 때 이 회귀에 대한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눌림목 거래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회귀할 자리에서 다시 돌리질 못하고 한 번에 이렇게 지금 원웨이로 쭉 깨버리는 거잖아요. 중심선이 지금 현재 이렇게 꺾인 상황이 되는데, 자,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격이 벌어지면 반등을 노리고, 이격이 벌어지면 반등을 노리고, 기술적 반등 매매잖아요, 이게. 이걸 지금 우리가 추세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큰 그림에서 볼 때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원웨이 파동으로 쭉 아주 낙폭을 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중심선이 내려오면 이런 식의 반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뺐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은 더욱더 커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등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이 미장에 대한 흐름이 지지로 흘러가면은 포지션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럼 이 추세대를 넘어가는 저는 이 반등이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니까 시장이 깨지는 흐름이 진행이 되면 이제 남은 물량도 엑시트를 하자고 대응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단 라인을 기준으로 다음 이 저점을 기다려 보면 되는 거죠. 제 미장 흐름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영상 남겨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정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렇게 지금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최다 서킷이 터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은 저같이 주식을 오래 한 사람도 처음 겪는 장이에요. 상당히 고난이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들 거라 보는데,
그래도 이 하락 추세대 안에서 어찌됐든 지금 이 수익을 계속적으로 내면서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는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대응만 잘하고 저점 찾기만 잘하면 결국 이 다음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현재 시장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맥점 분봉에서 매수 매도 타점 나올 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맥점에 와 있다고 해서 쓸어 담으셔야 합니다 하고 올려드렸던 제 지난 영상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자, 제가 지난 5개월 전에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이 영상을 마지막에 주구장창 올려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현재 시장의 거대한 큰 그림을, 즉 세력들의 판때기를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완벽하게 읽어냈기 때문이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난 1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져라 올려드렸던 지주사 관련주죠. 바로 이 SK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때 제가 이제 기업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지주사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자,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무겁던 대형 지주사 이 SK가 30만 원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지금 벌써 70만 원을 돌파하면서 경이로운 주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폭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때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보따리를 풀어드렸던 히든 종목이 하나가 더 있죠. 네, 바로 이 종목이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8만원 라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종목이 맥점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이 올라가더니 지금은 이 지루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무려 16만원까지 거침없이 치고 올라간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역대급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히든 종목으로 선별을 해드렸던 바로 이 삼성전기였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으로 보따리를 풀었을 당시가 불과 30만원에 있던 주가였죠. 맥점을 타고 올라오던. 근데 이 맥점 라인을 기가 막히게 지지를 하고 매집을 끝나더니 어떤 흐름이 발생이냐? 바로 이 엄청난 폭등세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무려 지금 현재 220만원이라는 경이로운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제가 말씀드린 가격 대비 700%가 넘는 폭등이 바로 이 맥점 차트에서 이탈이 없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종목들 쳐다보면서 우리가 불허할 필요 전혀 없겠죠. 이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그 본질. 그럼 현재 이 위치에서
다음 바닥을 치고 폭등할 미공개된 종목을 제가 오랜 기간 수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선별을 해뒀다라는 거죠.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당하면서 질질 흘려내리는 역배열 종목들은 지금 죽어도 안 갑니다. 지금 장세에서는 돈을 쓸어 담는 주도주들은 이렇게 핵심 맥점을 딛고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 정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위로 이제 시세가 수직 폭발하는 구조로 가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력들이 장기 매집을 끝내고 들어올리는 이 거대한 상승 포물선의 초입을 우리가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 대한 본질을 전혀 모른 채 아직도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낙폭과대 종목들만 붙잡고 거래를 하고 있다면 역대급 돈찬치가 벌어지는 이 대세 상승장 속에서 이번에도 철저히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해드릴 이 히든 종목을 소개해드리면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700%가 폭등을 했던 이 삼성전기의 소입의 흐름과 매우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소름 돋는 차트입니다. 이 거대한 상승 파동 자체가 이 아래에 깔린 이 핵심 맥점 밴드에서 주가가 이제 내려올 때마다 돈을 진 주포들이 이탈은커녕 계속해서 현재 물량을 은밀하게 쓸어 담고 있는 거죠. 이 종목 역시 제가 짚어드리는 이 맥점에서 차분하게 비중을 모아 가신다면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역대급의 결과가 있을 거라고 감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전기 역시 밴드가 형성이 안 되다가 그러니까 급한 각도로 우상향의 밴드를 형성했습니다. 그랬던 주가가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만들었었던 게 바로 이 대시세입니다. 대시세. 엄청난 폭등세를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현재 보시는 종목이 이제 밴드를 형성을 하면서 우상향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고점에 대한 돌파가 발생하면 그때가 이제 시세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신속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주신 주주님들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부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로 현재 많은 분들과 이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워낙 이제 숨도 안 고르고 급격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슬슬 무섭지 않나, 그러니까 조정이 오는 거 아닌가, 하락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깔끔하게 제가 종결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자, 시장의 방향을 가른 절대적인 기준은 지금 보여드리는 SK하이닉스입니다. 이 SK하이닉스가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 대해서 이번 파동에서 이탈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땐 더 강력하고 매서운 이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주 한동안은 지루한 박스권의 흐름을 그린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글로벌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차트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월봉으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현재 SK하이닉스의 위치는 지금 이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10달러에서부터 140달러, 그러니까 무려 1400%가 급등한 이 국면과 현재 같다라는 거죠. 그 뒤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냐? 결국은 조정이란 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갈 것 같은 놈들도 이 월봉상에서 이격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면 이 이격 조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줬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개인들의 진을 빼놓는 이 횡보에 대한 구간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SK하이닉스 역시 제가 보는 맥점 분봉에 대한 라인이 깨지게 되면 이제 월봉상에서 이격 조정에 대한 흐름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다음부터라는 거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꺾이는 흐름이 발생이 될 때 그럼 그 자금 쏠림에 대한 현상이 끝나는 그 타이밍에 그동안 이 억눌렸던 코스닥 시장이 그때부터는 이제 무섭게 급등을 해 줄 거다라는 거죠. 현재 가장 시장의 큰 문제점인 이 지독한 자금 쏠림 현상이 비로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역사적인 국면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시장의 거대한 5년 주기에 대한 사이클 앞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2년에 대한 대세 상승 사이클을 미리 준비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 끝자락에서는 코스닥의 역대급 슈퍼 사이클이 발생하고 반도체주들 역시도 행보를 한 이후에 역대급 피날레 파동인 5파동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끝났다고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돈 벌 기회는 이 코스닥 중용주들에서 터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도저히 혼자서 갈피를 잡기 힘들고 매일매일 대응하기가 너무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 맥종코치와 함께 발을 맞춰 가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코스닥의 거대한 슈퍼 사이클과 그리고 이 5파동에 대한 시나리오 안에서 편하게 슈퍼들 머리 위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같은 이 변곡 시점에는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해봐야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혼자 너무 외로운 싸움하지 마시고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약속한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